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방사선정학과 김성현이고요. 오늘 그 혈종 강의인데 본과 1학년이죠. 제가 좀 전에 물어봤어요. 언제 왔냐, 뭐 배웠냐. 암 관련해서는 이제 소화기 정도만 좀 배운 것 같고 나머지는 제대로 임상 과목을 배우질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할 텐데 암 치료를 어떻게 이제 개념으로 볼 수 있을까를 오늘 강의를 할 거고요. 이거 닥치고 외우는 게 아니라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좀 귀를 열고 좀 들으려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할게요. 자, 오늘 할 내용이 종양의 치료인데 치료 중에 수술은 되게 직관적이죠. 그리고 항암도 되게 직관적이에요. 근데 방사선 치료는 잘 모르잖아요. 저도 학생 때 이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10년 이상 지금 전공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만하게 커졌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다 버무릴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무슨 얘기냐면 뭐 폐암은 수술해? 항암해? 방사선 치료해? 라고 하면 가이드라인이나 쌤들 보는 책에 뭐를 한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왜 그걸 해? 라고 물어봤을 때 할 말이 별로 없죠. 그냥 그렇게 하라던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왜 한다, 왜 이걸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종양의 고유한 특성부터 먼저 알고 지나갈 텐데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계속 자란다에 방점이 꽂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머리카락도 암이고 손톱도 암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자란다는 고유한 특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렉트 인베이전 주로는 양성 종양은 이렇게 밀고 나가거든요. 근데 악성 종양은 뚫고 들어가요. 그 뚫고 들어가는 모양이 개 발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캔서로 이어지면서 아마케들에 보면 개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날아간다. 디스턴트 메타스타시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암을 치료를 하면 눈에 보이는 병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병. 왜? 날아가는 게 기본 고유의 특성이니까. 날아가서 자라서 눈에 보이면 사기인데 그 전에 안 보이면 모르잖아요.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방사선 치료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CT에다가 한 장 한 장 그려요. 이거 여기 한 장만 그리는 게 아니라 다 그려요. 다 그리는데 빨간색 눈에 보이는 병, 눈에 안 보이는 병, 물론 이 주변에 있겠죠. 근데 이건 통계적으로 연구가 돼 있어요. 얼만큼 포함해라 라고 녹색으로 그리고 오차 그리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명사처럼 GTV, CTV를 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병, 눈에 보이지 않는 병. 눈에 보이지 않는 병까지 치료를 해야 완치에 가까울 수 있다. 이거는 공식 같은 거고요. 온콜로지스트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쌤들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뭐가 달라지냐면 쌤들이 뭘 공부를 해야 되고 뭐를 당연하다고 넘겨야 될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할 때 배고픈데 밥 먹는 거를 이유를 물어보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배고픈데 밥을 먹질 않아. 그러면 왜? 라고 궁금하잖아요. 그 부분을 공부하셔야 돼요. 배고파서 밥 먹는 걸 왜라고 자꾸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낭비인 거죠. 그래서 배고픈데 밥을 안 먹는 이유는 먹기 싫어서, 못 먹어서, 다이어트해서, 저걸 먹기 싫어서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알면 장기 기억으로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쌤들이 공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암 치료는 로컬과 시스테믹으로 나누는데 로컬 디지즈, 로컬 세라피, 시스테믹 디지즈, 시스테믹 세라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로컬 먼저 보면은 항암 치료, 호르몬 치료, 타겟 세라피, 이뮤노 세라피, RI 등등등은 시스테믹 세라피인데 우리가 M1 디지즈 스테이지 4죠.
그리고 림포마 루케미아는 시스테믹 디지즈로 간주하고 시스테믹 세라피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배고픈데 밥을 먹는다 라고 느껴지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로컬은 안 하냐? 언제 하냐? 라고 했을 때 증상이 있을 때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로컬 테라피를 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방사선치료예요. 통증이나 출혈이나 기타 등등의 호흡곤란이나 등등등의 치료일 때 방사선치료를 많이 하고요. 수술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수술은 코드 컴프레션 때 라미넥토미라고 해서 뒤쪽 척추뼈를 떼줘요. 그래서 감압을 하면서 신경학적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게 이제 그 팔리에이티브 서저리의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블리딩 때 히스테렉토미 하는 것도 팔리에이티브 서저리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게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배고픈데 그냥 밥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올리고메타스타시스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배고픈데 밥을 안 먹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스테믹 디지즈인데 팔리에이티브 로컬이 아니라 데피니티브 로컬을 하겠다는 거죠. 이유는 이 시스테믹 세라피들이 좋아졌어요. 좋아지면서 이 시스테믹 디지즈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면서 나머지 메타스타시스 많지 않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좋지 않을까? 이게 연구의 방향이에요. 이 개념이 올리고메타스타시스고. 근데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메타스타시스 한 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시스테믹 디지즈로 간주해요. 이유는 M1이 되는 경로가 TNM이에요. 튜버, 노드, 메타스타시스. T는 뚫고 나가서 시딩되는 형태. 흉곽이나 목강이고요. N은 근처에 가까운 리저널 림프노드까지는 로컬 디지즈예요. 근데 거기서 더 넘어가면 넌리저널이죠. 그게 M이고. 일반적으로 아는 M은 헤마토지로 스프레드죠. 혈관 뚫고 날아가는 거. 그거 날아갈 때 세포 한 개만 뽕당 들어가고 가서 자라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다가 돼야 로컬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혈관을 뚫고 가고 노드로 올라가고 시딩이 되는데 세포 한 개가 떨어질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5mm의 종양 세포 안에는 10의 7승계 정도의 세포가 있다고 하거든요. 수백만 개, 수조 개가 날아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두 개, 세 개가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스테믹 디지즈는 이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아까 말했던 시스테믹 마이크로스코픽 캔서 셀들을 잡아줘야 치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스테믹 세라피가 주치료야. 로컬은 필요할 때만 하는 거야. 라는 게 전통적인 상황이었다면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확립돼서 쌤들도 알만한 게 소화했다면서요. 렉탈 캔서 스테이지 4인데도 불구하고 요거 다 잘라내고 얘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케모를 하죠. 요거는 이 공식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쵸? 배고픈데 밥을 안 먹는다잖아요. 이유는 올리고메타스타시스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로컬로 가면 일반적인 솔리드 캔서 칼시노마나 사이코마의 1, 2, 3는 로컬 디지즈로 간주하고 로컬 세라피를 한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러면 시스템 세라피는 안 하나? 라고 했을 때 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눈에 안 보이는 건 이미 가 있다고 봐요. 확률의 문제예요. 확률의 문제예요. 그래서 로컬 세라피로 로컬 디지즈는 컨트롤이 되지만 수술하고 나면 어디에서 재발할지 몰라요. 재발하는 걸 세포 단위로 설명하면 눈에 안 보이던 게 가 있다가 눈에 보일 만큼 커져서 우리가 발견하면 그걸 재발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병이 디스턴트 메타스타시스가 고유한 특성이라면서요. 그쵸? 이미 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확률은 1, 2, 3로 갈수록 높아진다. 4는 이미 가 있는 게 커져서 눈으로 확인된다예요. 그 차이예요. 근데 이게 딱 잘라서 스테이지 3까지는 시스템이 로컬이고 4가 시스템이다가 아니에요.
스테이지 1부터 일반적으로 시스테믹 디지즈로 간주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날라갔으니까. 마이크로스코픽 하냐? 그로스한 거냐 차이인 거예요.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차이인 거라고요. 그래서 근데 연구를 해서 사람들이 항암을 썼을 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연구를 막 했어요. 대부분의 암은 스테이지 2부터는 쓰면 도움이 된대요. 2에 도움이 되는데 3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도움 되겠죠. 그쵸? 그래서 2에 쓰면 3 무조건 써요. 1부터 쓰는 캔서가 있다면 2에도 쓰고 3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시작하냐, 3에 시작하는 캔서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개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대부분 2에는 시스테믹 세라피가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고 1에 시작하는 놈은 얘보다 독한 놈일까요? 순한 놈일까요? 더 작은데 걱정이 돼. 라고 하면 더 독한 놈일 확률이 높아요. 그거의 대명사가 스몰셀이에요. 여기 없네. 스몰셀이에요. 스몰셀 런 캔서. 호흡기 가면 배울 거예요. 스몰셀 런 캔서. 이건 작아도 이미 시스테믹이라고 판단하는 뒤에 설명을 이어갈 거고요. 그리고 하나가 브레스트 캔서예요. 브레스트 캔서는 장기의 특성상 잘 퍼지는 장기다 보니까 스테이지 1, 스테이지 0부터 호르몬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2에 시작한다 시스테믹 로컬 디지즈 중에 시스테믹 세라피를 스테이지 2에 시작한다고 하면 당연해. 캔서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근데 1에 시작한다면 이거 독한 놈인가? 아니면 잘 퍼지는 장기인가? 를 한번 물어보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이해가 오래 갈 걸로 보이고요. 그 외에는 RT 센서타이저의 역할도 있고 뭐 로컬 세라피의 로컬 디지즈에 이 시스테믹 세라피가 로컬 디지즈에 그러면 효과가 없는가? 효과는 있어요. 근데 로컬 세라피가 효과가 클까요? 시스테믹 세라피가 로컬 디지즈에 효과가 클까요? 답은 로컬인데 시스템이 돼버리는 순간 로컬 세라피는 사라져요. 그럴 뻔했어요. 십몇 년 전에 이뮤노세라피가 나오면서 모든 캔서를 약만 쓰면 우리 주로 바둑이라 그러는데 멀티플 메타스타시스 쫙 깔려있는 사람이 깨끗해져요. 그런 케이스 리포트들이 막 나오면서 그 로컬 뭐하러 해? 수술 왜 하는 거야? RT 왜 하는 거야? 그냥 약만 쓰면 되잖아. 다 없애버릴 것처럼 나왔어요. 그게 이 로컬의 시스템이 더 압도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모르겠어요. AI가 뭔가 하나 만들어내면 수술하는 사람, 저같이 RT 하는 사람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이뮤노세라피가 한 90% 정도를 커버를 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딴 거 하러 갔겠죠? 근데 고작 3% 해당돼요. 영역을 넓혀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영역이 좁아서 아직 제가 이거 하고 있어요. 다음 지나가면 이제 정리해요. 시스테믹 디지즈는 시스테믹 세라피 앤드 팔리에이티브 로컬. 공부하다가 여기서 벗어났다. 그럼 물어보는 거야. 얘는 뭐야? 올리고메타스타시스야? 그걸로 연구된 거야? 라고 물어보면 돼요. 나머지 거의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제가 통계를 내면 한 95%. 여기에서 공부를 더 하면 뭘 하면 되냐면 시스템 세라피 뭐 하는데 그러면? 림포마 할 때 알차하고 GI 때 시스플라틴 쓰고 파이버 뷰 쓰고 그런 것들 공부하는 거예요. 한다 안 한다는 대번에 알 수 있죠. 다음 로컬 디지즈는 로컬 세라피가 주치료고 시스테믹 세라피 걱정될 때 스테이지 2 한다.
투여하면은 당연한 거니까 그냥 삭제. 네. 원해하면 이유를 물어봐야죠. 너 독한 놈이야? 아니면 너 잘 퍼지는 장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부터는 이제 할 얘기는 그럼 로컬 디지즈에 어떤 놈은 수술만 하고 끝나고 어떤 놈은 수술하고 RT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놈은 수술 안 하고 RT 하기도 해요. 많지는 않지만. 그 어떤 놈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면 큰 그림이 보여요. 그 이야기를 주로 할게요. 호흡기를 안 해서 작년만 해도 작년 없었죠. 재작년이나 그 전에는 호흡기를 하고 해서 이 이야기가 좀 편했는데 그냥 이렇게 딱 쳐요. 나중에 호흡기 볼 거잖아요, 그죠? 네. 파워나 퍼시픽 표면 이런 게 쫙 나와 있어요. 여기 닥치고 외워야 되잖아요, 그쵸? 닥치고 외워야 돼요. 닥치고 외워서 문제를 풀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말이 안 돼요. 암치료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블록까지만 해도 그 호흡기 블록까지만 해도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캔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한 대여섯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개예요. 수백 개의 스테이지가 다 있고 치료가 다 있어요. 그거 어떻게 공부할 거냐는 거죠. 제가 방법을 제안할 테니까 그걸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넌스벌사 카시노마라는 게 나왔어. 뭔지를 몰라. 그럴 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시스테믹을 제거해야 돼요. 시스테믹 세라피를 제거해야 돼요. 지금 여기 그 시스테믹 디지즈는 없어요. 스테이지 4는 없어요. 스테이지 3까지 로컬 디지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컬 디지즈만 가지고 시스테믹을 제거를 하려고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설명드렸지만 언제 시작하냐예요. 보면 1, 2는 수술하는데 스테이지 2부터는 케모가 포함이 되고 수술 못하면 RT 하는데 스테이지 2에는 케모가 포함이 되고 3에는 케모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2에 시작하는 거죠. 2에 시작하는 건 배고픈데 밥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하고 나서 보면 오퍼러블, 이노퍼러블, 언리섹터블 정답이 이렇게 돼요. 그죠? 수술 가능하면 수술하고 수술 못하면 RT 끝인 거예요. 아까 그 복잡했던 게 시스테믹을 빼고 로컬만 남겨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하고 안 되면 RT잖아요. 그죠?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려면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돼야 돼요. 어퍼러빌리티, 수술에 버틸 수 있는가? 리섹터빌리티, 다 잘라낼 수 있나? 환자의 동의. 이 세 가지가 되면 수술을 하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부족하더라도 수술을 못 해요. 그럼 뭐 한다? RT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퍼러빌리티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 그거 디테일한 거를 강의라는 시간은 아니고 오퍼러빌리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리섹터빌리티는 다 잘라낼 수 있냐에서 럭일 때는 N1까지는 수술하고 N2면 수술하지 말고 CCRT 하지 라고 되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호흡기를 안 배웠다고 했죠. 벌키란 얘기하는데 그거 빼고 오늘은 디테일한 거 하는 날이 아니에요. 네. 빼고 N2 그러면 여기는 수술하고 여기는 수술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를 뭐가 이렇게 다른데? 라고 하면 N스테이지에서는 림파틱스를 좀 아셔야 돼요. 림파틱스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애매해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동맥이 상수도고 정맥이 하수도인 것 같지만 모세혈관에서 플루이드가 나온 게 정맥으로 빨려 들어가요? 안 빨려 들어가요. 동맥에서 나온 플루이드나 세포들이나 여타 물질들이 빨리 올라가는 게 림파틱스야. 림프노드는 암이 자라라고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원래 목적은 면역이에요.
그쵸? 인터스티셜 플루이드에 세균이 있으면 올라가다가 림프노드에 걸려서 전쟁을 치르는 데가 림프노드예요. 그 엔스테이지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에는 큰 강이 흐른다고 표현하거든요. 넥노드부터 메디아스티날 림프노드, 파라올틱, 펠비까지 강이 흘러요. 아까 브레스트 캔서 이야기 나왔는데 브레스트 캔서는 강이 하나 더 있어요. 브레스트에서 악실라에서 목으로 간 다음에 바로 심장, 바로 렁이에요. 이게 브레스트 캔서가 전이가 잘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강이라서 그래요. 태생이 강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여기는 뭐예요? 쫄쫄 시냇물이에요. 여기 폐동맥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다 뿌렸어. 림파틱스가 쫙 모인단 말이에요. 시냇물에서 개울 모였다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강에 들어간 시점인 거예요. N1과 N2의 차이는 강에 진입했냐 안 했냐예요. 강에 진입했으면 수술 못하는가? 메디아스티날 림프노드가 커져 있으면 메디아스티날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안 하나? 못하나? 아니라는 거죠. 말이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여기만 있어도 N1만 되더라도 여기도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하는데 여기까지 갔으면 수술하고 나면 그 뒤에 항암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4주에서 6주 정도. 여기에 들어가면 곧 심장, 곧 럼투렁 메타스타시스의 시스테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N2는 상대적인 렐러티브 얼리 섹터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IMO, 캐로티드 야트를 감았니, 스프레닉 베인을 감았니, 아이올타에 접하니 이런 얘기들을 보이면 얼리 섹터 부위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오퍼러빌리티, 동의는 뭐 문제는 안 나오죠. 너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넌스몰셀 칼시노마는 수술 가능하면 수술하고 안 되면 RT 끝이에요. 아까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많은 스테이지 중에 아무것도 몰라도 되나요? 하나는 알아야죠. 뭐? 아까 N2는 알아야 돼요. N2 서브카라이나 입시레트랄 메디아스티넘 N2거든요. 그래서 위치랑 이름이랑 치료가 바뀌는 시점의 스테이지는 공부하셔야 돼요. 얼리섹터블이 되는 N2도 공부해야겠구나. 그러고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스테이지 2면 항암한다며. 그쵸? 1은 안 한다며. 그럼 이것도 치료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보니까 스테이지 봐요. 쫄쫄 시냇물만 가도 그냥 푸네. 하나 무조건 깔아야 되네. 그죠? N0일 때 2B면 스테이지 2가 되잖아요. 2B가 몇 cm야? 4cm네. 4cm보다 크면 항암을 하고 4cm보다 작으면 수술하고 땡이네. 수술을 가능하면 수술하고 안 되면 RT인 거고. 예를 들면 6cm다. 수술 가능하면 수술하고 포스트 케모. 수술 못하면 CCR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cm 외워야 되나? 모든 캔서의 스테이지 2를 다 외울 수 있을까? 작고 조그만 하나의 경우만 스테이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다. 나중에 배우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넌스몰셀 칼시노마는 수술 가능하면 수술하고 안 되면 RT 이 세 가지의 조건이 포함이 된다인데 넌스몰셀 칼시노마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가로가 있어요. 수술로 땡하는 캔서들 꽤 많거든요. 그 캔서들 다 요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그 다음엔 이제 스몰셀인데 넌스몰셀, 스몰셀 맨날 헷갈려요. 공부하다 보면 평생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스몰셀, 넌스몰셀 이름 딱 보면
넌 스몰셀. 요 안에 스퀘어머스도 있고 아데노카시노마도 있고 라지셀 카시노마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뭐라고 하나만 따로 뺐을까? 이거부터가 배고픈데 밥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치료는 CCRT라고 치고 리미티드 스테이지, 익스텐시브 스테이지 이런 거 쓰는데 딴 데 있어요? 없죠. 이것도 배고픈데 밥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스테이지 4는 그것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시스테믹 디지즈죠. 닥치고 시스테믹 세라피 앤드 팔리에티브 로컬 어떻게? 삭제. 필요 없는 거죠. 됐어요? 그러고 나면 요것만 남아요. 요거 남는데 요 안에 스테이지 1, 2, 3가 있고 치료는 CCRT고 스테이지 1도 캐모하는 건 뭐다? 아까 했잖아요. 이놈 어떤 놈? 독한 놈. 조금만 해도 2cm 아까 4cm면 4cm보다 크면 스테이지 2라 그랬잖아요. 근데 2cm인데도 시스템이 걱정이 돼서 캐모를 해야 되는 놈인 거예요. 작아도 잘 날아가는 놈인 거죠. 독한 놈은 아까 말했던 고유한 특징 다이렉트 인베이전, 디스턴트 메타스타스 또 하나 컨티뉴어스 그로스가 아니라 래피드 그로스 빨리 자란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독한 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한 놈이라 스테이지 1도 캐모를 하는구나. 그러면 수술은 2cm짜리 SPN 이 발견이 됐어요. 럼에서 건강검진에도 2cm 발견이 됐어요. 그 바늘로 땡겨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스퀘어머스인 줄 알았더니 스몰셀이래. 그럼 수술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수술하고 싶잖아요. 근데 스테이지 1 중에 수술하는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배고픈데 밥 안 먹는다고 그러죠. 당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스테이지 1, 2, 3는 왜 리미티드 스테이지로 묶여있을까? 왜 나누어지지 못했을까? 스테이징은 왜 나눠질까? 스테이징을 하는 이유는 치료 결정과 예후 추정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다르면 스테이징은 나뉘어요. 스테이지 1A, 1B, 1C의 아까 너스면서 봤죠? 그게 치료가 다르거나 예후가 다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다르면 그렇게 스테이징이 나뉘어요. 근데 얘는 안 나뉘었다는 얘기죠. 뭐예요? 치료도 똑같고 예후도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치료는 이거라고 쳐요. 2cm짜리 SPN이랑 이 메디아시넘, 이 강에 주먹만한 게 있는 놈이랑 예후가 비슷하대요. 제가 처음에 전공의로 가서 공부를 하다가 여기에 탁 걸렸어요. 말이 되나? 2cm짜리 SPN이랑 이 강에 주먹만한 게 있는 놈이랑 어떻게 예후가 비슷하다는 거지? 이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차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책도 뒤져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한 결론은 뭐냐면 공부를 했더니 스몰셀 리미티드 스테이지의 주치료는 저 수술이 날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스테믹 세라피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얘는 로컬 디지즈가 아니란 말이네. 스몰셀 리미티드 스테이지는 시스테믹 디지즈라는 얘기네. 왜? 시스테믹 세라피가 주치료잖아. 그러면 시스테믹 디지즈란 말이잖아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책정한 게 뭐냐면 이게 스테이지 4라고 생각하자. 스테이지 4가 메타스타시스 1개, 10개, 100개 있는 거라고 생각하자. 예후가 같을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그래도 1개랑 100개랑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근데 차이가 있으면 뭐라고? 스테이징이 나뉘어요. 100개 이상 스테이지 M1, B라고 적혀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뭐냐면 시스테믹 디지즈잖아요. 시스테믹 세라피가 효과적이고 아까 이메나 세라피 얘기했죠.
100개든 10,000개든 수억 개든 수조 개든 다 죽여버려요. 근데 시스템 세라피가 걔를 해결 못하잖아요. 한 개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스테이지 4고 일단 스테이지 4고 그러니까 얘는 태생이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1, 2, 이게 1개, 10개, 100개라고 생각을 하고 시스테믹 디지즈가 주치료고 지금은 이뮤노세라피도 추가되고 하는데 그거는 뭐 디테일한 거는 각자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 시스테믹 세라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캐머가. 그래서 그러면 스테이지 1, 2cm짜리는 수술하고 싶은데 그래도 똑 떼버리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까 수술하고 나면 4세에서 6주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왜 이 정도 걸릴까? 주로는 컨디션 회복하려고요. 그럼 수술하고 다음날 뛰어다니면 캐머해도 되나? 될 것 같아요? 컨디션 좋잖아. 뛰어다니는데. 자 봅시다. 수술은 세포 손상이에요. 그죠? 세포 손상이에요. 그 손상을 회복하는 건 세포 단위로 들어가면 분열이에요. 이 클래시컬한 케모와 RT는 분열하는 세포를 죽여요. 그래서 머리가 빠지고 입안이 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회복하고 있는 수술을 회복하고 있는 세포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힐링이 안 돼. 온도 힐링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4주, 6주 밀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러면 이거 대신 RT라면 어떻게 돼요? 같이 할 수 있죠.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 더 수술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거 다 죽여줘? 잘 죽어? 라고 했을 때 아까 분열하는 놈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빨리 분열하는 놈이 잘 죽어요. 얘는 어떤 놈? 독한 놈. 빨리 분열하고 잘 날아가고 잘 뚫고 들어가는 놈이에요. 익스텐시브 케모만 해도 50% 이상 CR을 봐요. 쫙 깔려서도. 근데 5년 안에 90% 이상 죽어요. 여기 80% 이상 죽어요. 그만큼 독한 놈이에요. 다 없어지면 뭐하고 다 완전히 없애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재발하고 빨리 자라나기 때문에 금방 사람이 죽어요. 그게 독한 놈이에요. 알 때도 잘 죽기 때문에 이 주치료를 밀어가면서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지 1도 10%밖에 수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하는 조건에 오퍼러빌리티, 리섹터빌리티, 환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 수술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수술하는 걸 없애고 스몰셀은 독한 놈이랑 태생이 시스테믹이랑 CCRT 한다. 그렇게 보고 나면 처음에 그래야겠죠. 왜 얘만 따로 뺐을까? 이게 대다수인가? 아니에요. 요거는 전체 런 캔서의 15%에서 20%밖에 안 돼요. 얘만 왜 따로 빼고 대다수를 소세포 아닌 놈이라고 묶었을까? 어떻게? 수술하지 말라고 뺐어요. 얘는 수술해봐야 다 죽어. 옛날에는 특히나 더 시스테믹이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라디케이션은 힘들었죠. 그래서 얘를 수술하지 말라고 뺀 거다 라고 하면 스몰셀 독한 놈 수술하지 말라고 뺐어 를 기억하잖아요. 이러면 평생 두 가지를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한 15분 남았나요? 렉타키스 소화기는 공부했잖아요. 그쵸? 자 봐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처음에 뭐 하라고? 시스테믹을 빼라고. 시스테믹을 언제 시작해요? 2에 시작하잖아. 1에는 없잖아요. 그쵸? 2에 시작하잖아요. 이걸 빼고 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수술하는 놈이야. 근데 필요하면 RT를 추가해. 언제? 스테이지 2에. 그러면 치료가 바뀌는 시점에.
RT가 추가되는 스테이징은 알아야 돼요. TNM으로 해야 돼요. 아까 넌스몰 셀은 N2였잖아요. 여기에는 T3예요. 페리렉탈 인필트레이션. 페리렉탈 인필트레이션을 렉툼 아닐까요? 바뀔까요? 페리는 옆이라는 뜻으로 닫기예요. 렉툼 밖으로 나왔어요. 렉툼 밖은 어딜까요? 페리림프 노드 강이에요. 강이에요. 강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강에 들어가면 그 강이 걱정되잖아요. 그죠? 그 강에 빨리 퍼질 거 아니야. 강에 진입했으니까. 그 빨리 퍼지는 강을 치료해야 되는데 거길 다 잘라낼 수 있나? 어렵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장기들 때문에. 거기를 추가해서 치료하는 게 볼륨으로 치료하는 R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콜론 캔서는 콜로렉탈 캔서로 GIS 봤잖아요. 근데 거기엔 RT가 없어요. 왜 없지? 다 빼고 나면 이거 하나 남아요. 얘는 넓게 치료할 수가 있어요. 얘는 에이날 스핀터를 보존해야 돼서 그리고 앞에 방광도 있고 자궁도 있고 넓게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 넓게 헤미콜렉터미 넓게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컬 CTB까지 수술이 해결해버리면 RT가 없어요. 근데 GTB는 수술이 해결하고 나머지 로컬이 걱정이 되면 RT를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앞으로 간 거는 로컬이 아까 렉탈 캔서에서 앞으로 갔잖아요. 이거는 에이날 스피터 똥주머니 안 차려고 앞에 로컬로 하고 수술을 좀 적은 범위로 하는 거죠. 그 다음 보면 그래서 요 GTB랑 CTB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토탈 오가넥토미가 가능한 캔서들은 주로는 RT를 안 해요. 뭐가 있을까요? GIS니까 스토마 토탈 게스트렉토미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 진행되면 케모 시스템 추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RCC 네프렉토미 되잖아요. 그쵸? 나머지 하나 더 있으니까 수술 진행되면 케모 끝이에요. 근데 에소파구스 토탈 에소파젝토미 들어봤어요? 이상하죠? 이 서비컬 에소파구스는 이거 자체가 원래 있었거든요. 왜? 트라케아랑 붙어있어. 얘를 떼려면 토탈 에소파젝토미를 하려면 트라케아까지 떼버려요.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도 메디아스토미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에소파지알 캔서는 수술 가능하면 수술하고 수술하고도 넓게 힘들고 여기 자체가 강이니까 메디아스티널 리프노드 강이니까 RT를 추가하고 수술 못하면 CCRT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스토마 캔서, 브레스트 캔서. 브레스트 캔서도 토탈 마스텍토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얼리 스테이지에 수술하고 나면 RT를 안 하는데 BCS, 파셜 마스텍토미를 하고 나면 태생이 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퍼지는 공간이라 나머지 수술하고 남은 브레스트에 이제 홀 브레스트 RT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많이 어드밴스 스테이지인 경우에는 토탈 마스텍토미 이후에도 RT를 추가하기도 해요. 사이로이드 캔서, 토탈 사이로이드액토미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술 진행되면 시스템 중에 앞서 나왔던 RI 라디오액티브 어블레이전 아이오다인 어블레이전을 사용하게 돼요. 글로틱 캔서는 보컬 코드에 생기는 캔서거든요. 보컬 코드에 생기는 캔서는 특징은 보컬 코드는 굉장히 예민한 장기예요. 이게 물을 좀 먹고 물 먹다가 살에 걸리면 조금만 더 먹어도 기침을 엄청 하잖아요. 먼지 마셔도 기침하고. 그리고 그 성대결절이 일어났을 때 1cm 쭉자가 찢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몇 미리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예민한 장기예요.
그 보컬 코드에 3mm에서 5mm 정도의 캔서만 생겨도 목소리가 가요. 목소리가 쉬워요. 그래서 얼리 스테이지가 아주 많아요. 치료를 보시면 레이저 수술 혹은 RT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 OR이 붙었다는 건 그 종양 치료에서는 예후가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수술과 RT의 예후는 비슷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아까 말했잖아요. 넌스멀 쓸 때 수술 가능하면 수술하고 안 되면 RT라는 얘기는 수술이 예후가 좋다는 얘기예요. 예후가 좋은 수술을 못해서 차선책으로 RT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예후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이유는 이 글로틱 캔서는 작은 게 많아서 그래요. 작은 거는 RT가 잘 죽이고 그래서 비슷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는 수술 안 하고 다 RT하러 와요. 이유는 이 레이저 수술하면 설명할 때 그래요. 목소리가 영구적으로 변하거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그래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예후가 비슷하니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면 목소리가 일시적으로 변할 수 있으나 대부분 회복됩니다. 가 돼버려서 여기에서 RT의 최고 장점이 나와요. 펑션 프리저베이션, 오간 프리저베이션. 이 수술에 비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보면 이제 공식 같은 거예요. 아까 시스테믹 디지즈, 시스테믹 세라피 앤드 팔리에이티브 보컬이었잖아요. 그렇죠? 로컬 디지즈는 조금 복잡해요. 몇 줄 추가 더 많잖아요. 수술이 크게 할 수 있어서 수술을 크게 할 수 있어서 주변까지 다 해버릴 수 있는 아까 얘가 뭐였죠? 사이로이드, 또 스토마, 키드니, 브레스트 등등 그런 캔서들은 수술 땡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캔서들은 헤드앤넥 어때요? 헤드앤넥에 무수한 캔서들이 있지만 파셜? 아니지 헤미 페이스넥토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그나마 우리가 크게 수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헤드앤넥 캔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주 얼리 스테이지가 아닌 이상은 수술하기 어려워요. 그럼 수술하고 최대한 수술하고 포스트 말티를 하거나 수술을 못하고 CCRT를 하거나 가 되는 거예요. 그게 스테이지별로 나오겠죠? 혹은 넥노드에서 생기는 캔서 파링스라고 하는데 나소파링스, 오로파링스, 하이포파링스라고 이야기하는 요 뒤에 벽 척추 버티컬 바디 앞쪽이에요. 거기는 수술 자체가 불가해요. 왜? 떼려면 버티컬 바디를 떼야 돼. 어떻게 해? 할 수가 없잖아요. 걔는 기본적으로 CCRT라고 볼 수 있어요. 왜 태생이 강이기 때문에. 김우빈 영화배우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나소파링스였어요. CCRT하고 한참 몇 년 됐죠? 한참 안 나오다가 요즘에 드라마도 많이 찍고 영화도 많이 찍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우빈 정도 되는 사람이 수술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수술할 수가 없는 코 뒤쪽이거든요. 버티컬 바디 앞쪽, C스파인 앞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수술할 수가 없어서 CCRT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아까 왜 넌스베소 카시노마에 수술 못해서 RT하는 거는 이렇게 괄호치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 괄호치고 수술 못하면 RT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로컬이 부족하다. RT 추가. 아까 페리리프노드나 그런 경우 혹은 리섹션 파지티브나 그런 경우에 포스트 RT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개 안 되지만 수술할 수 있지만 안 하고 RT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스몰셀 런캔서는 잘 죽는다 그랬죠. 그리고 RT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뭐예요? 주치료의 시스테믹 세라피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득이 있는 거고 또 글로틱 캔서
이게 비슷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GTB를 얘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로틱 캔서인 경우에도 수술할 수 있잖아요. 레이저 수술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적다는 장점, 그리고 예후가 비슷하다, 일 때 선택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시스테믹 세라피를 추가한다. 자, 이 마지막 장이에요. 5분 남았는데 약간 부족할 것 같지만 가보시죠. 자, 이게 이제 본과 1학년이고 암 치료를 많이 안 봐서 지금까지 내용도 이 앞에 있는 사람 뭔 소리 하나 생각 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녹화 중이에요. 녹화를 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원래는 쌤들을 위해서 녹화를 하는 건 아니고요. 6학년 쌤들이 이제 요 내용을 3시간에 걸쳐서 제가 티칭해요. 더 디테일하게. 네. 근데 그 내용을 조금 겉핥기라도 이걸 찍어서 봐라라는 형태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쌤들도 혹시 필요하시면 보시고, 요게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저 아까 그때 누가 이거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던데? 라고 생각될 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어느 정도 보면 지금까지는 칼시노마 위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술 가능하면 수술, 안 되면 RT. 칼시노마 위주로 쌤들이 앞으로 공부할 예정이에요. 지금 뭐 림포마 루케미아도 하고 있지만 주로는 칼시노마 제일 공부를 많이 해요. 이유는 제일 많아서. 제일 많은 이유는 여기서는 이제 캔서가 왜 생기냐? DNA 뮤테이션. DNA 뮤테이션 왜 생기냐? 세포 분열하다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셋 중에 세포 분열 제일 빠른 놈 뭔데? 라고 했을 때는 얘예요. 혈구가 제일 빨라요. 그러면 세포 분열할 때 말고 다른 DNA 뮤테이션 생기는 요인을 뭐라 그래요? 그걸 칼시노젠이라고 하죠. 그 칼시노젠의 노출은 누가 제일 많아요? 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얘가 제일 많아서 쌤들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하게 돼요. 세포 분열은 얘도 빨라요. 상피가 느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골수가 더 빨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이코마는 주로는 그 마이오사이코마, 오스테오사이코마, 콘드로사이코마, 파이브로사이코마, 엔지오사이코마 등등등이에요. 걔네들은 분열을 잘 안 해요. 느려요. 거기에 생긴 캔서들도 느려요. 얘는 수개월, 얘는 수년 생기는데 잘하는데도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느려요. 느려서 세포 분열이 느리다는 얘기죠. 알테나 케모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주치료는 수술. 얘는 빠르다 그랬잖아요. 지금 막 배우고 있죠. 항암 뭐 레지멘 외우고 있잖아요. 주치료는 케모. 왜? 빠르니까 잘 죽어요. 그리고 시스테믹 하잖아요. 그래서 시스테믹 세라피로 치료한다는 얘기예요. 림포마 중에 그레이드, 우리 스테이징을 많이 따지는데 스테이징은 얼마나 퍼졌냐예요. 그레이드는 얼마나 독한 놈이냐예요. 그레이드 1, 2, 3. 1이 가장 낮은 로우 그레이드, 인터미디엇 그레이드, 하이 그레이드가 있는데, 로우 그레이드 림포마는 그로스 튜머가, 이거 원래는 시스테믹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스테믹 디지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로우 그레이드 림포마는 눈에 보이는 게, 그로스 튜머가 로컬에 있으면 로컬 디지즈로 간주해요. 그래서 로컬 세라피를 해요. 소화기 했다면서. 게스트릭 말투마 들어봤죠? 족보 외웠잖아. 외웠어 안 외웠어요? 외웠잖아. 첫 치료 뭐예요? 몰라요? H. pylori eradication. 반응이 없네. 외동등. 캔서 치료 중에 유일한 원인 치료예요. H. pylori가 막 위에서 난리가 치면 걔네들과 잡으라고 막 모여드는데 그게 말통화예요. 그래서 H. pylori를 없애고 나면 70%가 CR이 와요.
70% CR이 와요. 원인 치료죠. 나머지 30%는 CR이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로컬 디지즈니까 로컬 세라피를 한다. 수술, 토탈 게스트토미를 할 거냐? 아니면 RT를 할 거냐예요. 얘는 잘 죽어요, 안 죽어요? 혈구 오리진이라 잘 죽어요. 토탈 게스트토미 안 해도 돼요. 덤핑 신드롬 없이 노지와 보미팅만 부작용을 가지면서 99% CR이 와요. 그래서 밑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중간에 칼시노마 보면 특히나 GI 아데노 칼시노마는 이 알테나 캠에 잘 안 들어서 수술이 더 주된 치료고요. 아까 많이 이야기했던 얘는 기본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시스테믹 세라피 앤드 RT는 거들 뿐이에요. 여기서 RT 거드는 건 비슷해요. 이 안에 칼시노마는 많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게 있다는 얘기고 이 안에도 아까 말했잖아요. 그레이드 1, 2, 3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레이드 그 스펙트럼이 있고요. 이 안에도 스펙트럼이 있어요. 안지오살코마 같은 경우는 잘 날라가고 빨리 크거든요. 그래서 전체 스펙트럼이 있고 이 안에도 각각의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큰 그림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수술, 이쪽으로 갈수록 RT구나. 그리고 여기에 쫙 선이 나름 포인트가 좀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선을 쫙 그어서 위에서 로컬은 수술이 장악하고요. 밑에서 로컬은 RT가 주로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스몰셀이랑 리포 루켓 빼고 다 그냥 수술이에요. 수술이 준 거예요. 그 중에 몇몇 아까 말했던 스몰 글루틱 캔서나 그런 것들이 간혹 수술 안 하고 RT 할 수도 있다는 거지. 1분, 2분 오버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